기출문제로 공부하니까 시간 더 오래 걸리던데요? 기출문제로 이론 공부하는 거 효과 있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공부왕입니다. 평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헤매는 분들을 위해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요. 특히 양이 많고 생소한 법 과목 같은 경우는 이론 공부할 때부터 기출문제를 껴서 보고 이론서의 기출문제를 전부 표시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오래 걸려서 힘들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기출문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 공부법 종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크게 이론이 허술한 상황, 그리고 이론이 어느 정도 된 상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고를 하나하나 그려갔으니까 공부법 바로 잡고 싶은 분들, 막막한 공부 싫으신 분들 유심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론 공부가 매우 취약하신 분들이 기출문제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개념 강의를 아예 안 들었거나 들었어도 제대로 복습 안 해서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론서를 안 보고 기출선지를 유형화해서 이 난관을 극복을 했는데요. 저의 공부어영이 스타일로 예시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학계론의 가격 탄력성 파트로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상품 구매하신 고객님께서 요청해주신 파트여가지고 제가 갖고 와봤어요. 스텝 1. 우선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구매해서 학계론 탄력성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확인합니다. 기출문제를 피면 이것보다 훨씬 많겠지만 저는 그냥 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4문제 정도만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장들을 유형화할 겁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잘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내용 이해와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구성의 친구들끼리 표시를 하면 됩니다. 표시한 결과를 그냥 먼저 보여드릴게요. 표시한 결과는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에메랄드색이 의미하는 바는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하면 커지고 어떻게 하면 작아진다. 보시면 이렇게 하면 기간이 짧을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완전 비탄력적이 된다, 아니면 여기 보면은 더 비탄력적이 된다, 더 비탄력적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용어가 들어간 파란색.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이 에메랄드와 파란색은 같은 계열인데 근데 내가 이 내용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다른 내용일 거라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탄력적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뉘었고 그 외에 어디에도 분류되지 않는 거는 그 외로 나눴습니다.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메랄드빛 파트부터 접근을 할 거고요. 결국 탄력성에서 공부해야 되는 유형은 총 이 4개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하나하나 정복해야지 라고 관점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만 따로 볼게요. 에메랄드 애들만. 정답 다 체크했고요. 결국 얘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써보니까 어떻게 하면 탄력성이 커지고 어떻게 하면 탄력성이 작아지네? 이거 구분하는 거 물어보는구나? 이거 구분할 줄 알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텝 2입니다. 이제 이론서를 핀 다음에 방금 읽은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찾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사실 조금 어려운 파트는 이제 기본서 구성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서 기출문제 접근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것까지는 안 하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찾았다고 생각할게요. 스텝 3,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선지를 내 이론서에 하나하나 옮기는 과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 정답으로 나왔던 건 강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일단 한번 옮겨볼게요. 이 내용을 한번 옮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대체제 존재 여부라는 게 있는데 이건 대체제가 감소하면 탄력성이 작아진다에 거의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지워줍니다. 다음에 여기서 보면 가격 탄력성에 대한 내용은 한 줄이 또 따로 나와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공급 쪽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공급하는 기간이 짧아지면은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하는 기간이 얘는 길수록 비탄력적이 된다. 그러니까 더 탄력성이 낮아진다라는 뜻이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대충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이거 이해 하나도 안 가는데요? 이럴 수 있죠? 이제
내가 만약에 개념이 없을 때 이거를 어떻게 나만의 이해를 할 수 있나? 이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뭐 계속 탄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탄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탄력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와야겠죠. 정의를 한번 보고 와야겠죠. 탄력성의 정의가 뭐죠? 이제 가격이 변해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하면은 그거에 대해 수요가 얼마나 변하느냐, 얼마나 예민하느냐예요. 그래서 이 탄력성이 크다라는 뜻이 뭘까요? 수요가 막 쉽게 막 변해, 막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막 오락가락 막 변해. 왔다 갔다 정신없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예민한 애예요. 가격에 예민한 애. 사실 탄력성이라 그러면 뭐 유연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유연성 완전 반대예요. 탄력성이 크다라는 거는 예민하다라고 생각하세요. 탄력성이 크다, 예민하다. 이거를, 제가 이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그래프랑 맞춰서 이렇게 있으면 띠용 어디로 튈지 몰라. 예민해. 안 어울리는데? 어쨌든 탄력성은 예민한 사람 생각하세요. 예민하다. 탄력성 큰 애, 예민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체제가 감소하면 탄력성이 작아진다 이렇게 써 있는데, 대체제가 뭘까요? 대체제는 또 배웠어야 돼요, 앞에서. 근데 이거 대체제 찾아봐요. 찾아보면은, 내가 만약에 연필을 팔아요. 그 옆에서 이제 샤프를 팔아요. 두 개는 대체가 되는 상품이거든요. 연필이 없으면 샤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경쟁 상품이에요. 그래서 경쟁 상품이 없어요, 별로. 경쟁 상품이 없으면 어떨까요? 내 상품 가격 별로 안 예민하겠죠? 내가 제시하는 거 그대로 갈 거고. 그래서 얘는 작아지는 게 맞습니다. 얘 안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거는 약간 가격 변화에 가격 자주 변해란 뜻이에요. 이렇게 나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혼자. 그다음에 용도 전환이 용이해. 막 용도를 빨리빨리 변할 수 있어? 그러면은 예민한 거래요. 근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넘어가요. 그다음에 공급이니까 냅둘게요. 그다음에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져. 관찰 기간이 길어진다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얘도 커진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 용도가 다양하대요. 그다음에 커진대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무슨 생각해야 되냐? 이거를 한번 기본서에 가서 읽어보자. 나만의 이해는 기본서 읽기가 있고 강의 듣기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먼저 기본서 읽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표시를 했죠. 자, 여기서 아까 이거 안 썼는데 저기다가 어떻게 되죠? 가격에 예민하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을수록 예민해지는 거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성이 높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대체제가 많이 만들어져서래요. 아, 그럼 결국에는 얘랑 일맥상 통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관찰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경쟁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탄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종류별로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가 내 물건이 뭐 여기도 팔리고 여기도 팔리면은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예민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좀 다양하다? 다양하다는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까?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이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죠? 탄력성이 크다라는 거는 이거 막 경쟁자도 많고 기간이 경쟁자가 많고 좀 뭔가 다채로워야 돼. 막 다채로워야 돼. 이런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러면 탄력성이 크다. 이게 저만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더 알고 싶다면 강의 듣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충분히 이 정도면 납득 가는데 하면 강의 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얘는 공급이에요.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산 공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에 소요되는 기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드는데 오래 걸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겠죠? 오래 걸릴수록 비탄력적이야. 일단 이 정도만 하고 갈게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기본서에다가 이제 기출문제 나온 거를 표시할 수가 있고,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만의 좀 이해가 들어간 거는 약간 심화 과정인데 여기까지 해주면 좋기는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인 이론 강의를 어느 정도 들어서 문제가 적당히, 그러니까 반타작 이상 정도는 풀리는 분들을 위한 기출문제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들은 기출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요. 현재 이 머릿속에 있는 뭉게뭉게 초상화 그림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탄력성을 예시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유형별로 나눈 상태에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풀고 나서 빠르게 풀리는 선지는 넘어가고 판단이 느리거나 모르겠거나 내 머리를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것들은 모두 이렇게 세모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빠르게 풀 수 있는 거 말고 오랜 시간 들여가지고 알 것 같아 하는 문제들도 모두 다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빠르게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 그 요구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아까 제대로 공부한 선지라고 생각되는 거 먼저 가져와서 풀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뭐 떠오르세요? 아까 제가 그렸던 거 떠오르세요? 이렇게 관찰 기간이 길어지면 경쟁자가 많아져요. 경쟁자가 많아지면은 예민해지니까 탄력성이 높아지죠. 작아진다가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얘는 판단이 이제 생겼어요. 아까는 판단 못했는데 이제 얘를 판단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탄력성 커진다? 띵띵띵? 이게 아까는 좀 그림까지 그리면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좀 알겠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좀 대충 했어요. 뭉탱이 이거 그리면서 기억나세요? 둔하고 느리니까 얘는 안 예민하니까 탄력성이 낮아.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니까 약간 문장 조금 바꿔서 나오니까 바로 모르겠죠. 얘를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이거를 왜 모르지? 이거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일단은 공급하는 기간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공급하는 기간이 뭐죠? 책을 보니까 공급에 소요되는 시간이에요. 즉, 그러니까 이건 만드는 시간이에요.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이게 와닿지가 않죠? 공급하는 건 뭔가 분양하는 기간일 것 같은데 근데 만드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로 이것부터가 좀 빨리 안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공급하는 기간, 만드는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만드는 기간과 탄력성과의 관계가 이제 파악하기 어려운 건데 제가 이거 연구해본 결과 이게 시장이라고 할게요. 시장에 이렇게 경쟁자가 별로 없으면은 탄력도가 낮은 거고요. 경쟁자가 많아지면 탄력도가 높다. 이게 원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그러니까 공급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만드는 시간이 조금 걸릴수록 만드는 시간이 조금 걸리면은 이만큼 기간에 하나 만들고 이만큼 기간에 하나 만들고 이만큼 기간에 하나 만드니까 그러니까 만드는데 조금 걸리는 애들은 엄청 시장이 복잡해지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 같은 거 생각해봐요. 옷 만드는 게 아파트 만드는 것보단 빠르잖아요. 그래서 가격에 예민하고 경쟁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고쳐야 될 사고가 뭐다? 탄력성에서 공급하는 기간이 나올 때 얘는 일단 만드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과 여쭤봤으니까 여기서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이게 복잡해지니까 탄력성은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선지 이제 풀 수 있게 되셨죠? 나만 풀 수 있게 됐나? 얘가 캐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을 잡아내서 그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탄력성, 그러니까 어떤 요인 때문에 탄력성을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요인 중에서 기간 문제가 나오면 되게 헷갈렸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간 문제가 나오면 바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시장을 한번 그리고 여기서 수요에서 관찰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그럼 많이 들어가니까 탄력성이 높아지겠네 이렇게 그리면 되고 공급 기간으로 보면은 공급 기간은 이게 빨리 공급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복잡해지니까 많아지고 공급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별로 들어가니까 탄력이 낮아지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오늘의 정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아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볼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탄력도 높아지니까 이거 틀렸고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건축가에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이렇게 빨리빨리 할수록 이 시장이 복잡해지니까 탄력성은 커진다. 맞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는 거죠. 내가 다음에 이 그림을 봐도 한 번에 내용이 떠오르게끔. 그 맨 처음에는 이제 관찰 기간, 공급 기간은 복잡하려면 이렇게 좁아야겠죠? 공급 기간이 길면 널널할 할 거고, 탄력도가 높은 애고, 탄력도가 낮은 애고. 자, 여기서 약간 하나 더, 조금 주의사항은,
이렇게 이미지만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 공급 기간은 짧을수록 탄력성이 커지잖아요. 그냥 나머지는 얘가 길면 크고 얘도 길면 큰데 이 공급 기간이 짧을수록 커져요. 그래서 그냥 공급 기간만 반대다 이렇게 해도 풀리거든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풀면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바로 이렇게 되죠. 결국에는 이 기간이 나왔을 때 이 공급 기간만 결과랑 반대라는 거예요. 공급 기간은 짧을수록 탄력도가 높아요. 반비례해요. 나머지는 얘가 길면 길수록 좋은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신 것처럼 공급하는 기간이 짧다. 그러면은 탄력도 높겠네.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린 것처럼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파란색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이해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만의 이해가 조금 정리가 잘 됐으면은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문제 스킬로 가는 거예요. 문제에 최적화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제 노베이스에 인강도 안 됐고 이론이 좀 취약하신 분들은 기출선지를 유형을 나누고 같은 유형별끼리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인강을 안 듣고 기본서를 읽으면서 나만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했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강의를 들었든 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애매하게 알고 있는 나의 지식을 사고로 구체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의 공급기간이 짧으면 탄력성이 높아진다 해서 공급기간은 생산기간, 일단 이것부터가 사고를 구체화하는 거예요. 공급기간이라는 말이 막 분양해주는 그 기간인가? 아마 헷갈렸죠. 그리고 근데 그게 생산기간이라는 거는 학습을 또 별도로 해준 거예요. 이것도 사고를 구체화한 거고, 그 다음에 생산기간이 짧으면 뭐 어떻게 했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막 뇌정지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출을 보면서 사고를 구체화를 하니까 공급기간이 짧으면 빨리빨리 생산하니까 시장이 복잡해져서 더 탄력성이 높아지는구나 라고 빠르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공급기간은 탄력성이랑 반비례해. 그래서 공급기간 짧아야 탄력성 높아. 이렇게 바로 빠르게 문제 최적화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즉 이론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사고를 뻗어나가셔야 돼요. 방법은 대충 알겠는데 이거 오래 걸리지 않나요? 정확한 실험은 안 해봤는데 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기출문제 공부 vs 인강 고르라면 저는 무조건 전자입니다.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준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확실한 합격 공부는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시로 보여드린 과정이 오래 걸린다 느껴질 수 있지만 사고 하나하나 파헤쳐서 설명하느라 오래 걸린 것이지 익숙해지면 금방 합니다. 정말 인강 안 듣고 공부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인강을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인 파트, 단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각 과목마다 응용이 잘 되는 파트는 인강부터 듣는 게 나으실 수가 있어요. 혹은 이제 법 공부가 처음이시라면 민법 정도는 기초나 기본 강의 정주행하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 영상 보고 해봤는데 잘 안 되는데요? 넘어가세요. 잘 되고 쉬운 파트를 연습해보세요. 제가 예시도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저는 인강 들었는데도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요. 인강을 더 듣고 싶은데.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중 인강 듣고 복습 하나도 안 하다가 문제 봤더니 안 풀린다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누적 복습을 안 했는데 머리에 남아있을 리가 없고 기출에서 요구하는 사고대로 공부를 안 했으니 당연히 안 풀리죠. 당연히 안 풀리는 겁니다. 이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요. 또 인강을 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강 듣는다고 문제가 더 잘 풀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인강을 듣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은 뇌의 다른 부위를 쓰는 겁니다.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게 어렵게 느껴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 영상에서 도움되는 정보만 듣고 아니면 말고 정도의 태도로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진리만 체크해서 가져가세요. 기출문제에서 항상 반복되면서 확장돼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과 기출문제는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라는 걸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공부 방법이요? 중요합니다만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놀고 다 놀고 쉴 거 다 쉰 다음에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 해서 적용해봤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니까 아 뭐야 효율적인 거 아니었네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 방법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지 열심히 안 해도 합격할 수 있는 비책이 아닙니다. 3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들이요? 그들 하루 10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차는 최소 1000시간 정도 투자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나도 도전해야지 하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하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잘못 계산하신 거예요. 제발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